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이 넘어갑니다. 예. 그런데 서울의 연립 다세대 평균 가격은 돼요. 내 월 소득이 200~30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빌라 매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. 어느 기사 보면 PIR이 뭐 16배다, 어디는 18배다, 어디는 20배도 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. 네네. PIR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장난질치기 너무 좋아요.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시고 또 재개발의 신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제 보니까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져야 되는 원칙들 또는 기준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쓰신 동기가 뭐예요? 네,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. 정비사업에 대한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. 첫 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비사업 얘기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책을 먼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역시 상담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네네. 상담하실 때 네네.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까먹고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도 많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사실 투자 실패 사례들을 보다 보면 진짜 막 터무니없게 막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맞아. 근데 이게 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더니 막 엉뚱한 것들을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이게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뚱한 부동산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 이제 좀 구제를 좀 해보자.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자. 왜냐면 우리가 상가를 투자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토지 투자해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경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고 당연히 아파트로도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투자라는 거는 항상 다 자기가 잘 분석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이게 그나마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하는데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막 하드 난이도를 갖다가 내가 게임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튜토리얼부터 해야 되잖아요. 게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게임 캐릭터 딱 만들었으면 초보자 사냥터부터 해야 되는데 바로 갑자기 뭐 보스 레이드 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이제 한 방에 레벨도 쫙 하고 보상도 좋은 거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서 내가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. 약간 그런 부분들 사실 가장 쉬운 투자가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파트조차도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시장 다 같지 않다. 우리가 지역별로도 다르고 지금 온도 차이가 쭉 이렇게 다르고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더 한 발 더 깊게 들어 예를 들어 상가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. 상가를 내가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업종을 임차를 맞추고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관리들이니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벌지만 대부분은 돈을 잃는다더라. 그러면 이런 원칙들을 얘기해 드려야겠다가 첫 번째.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했었다가 누군가는 아파트 좋다, 누군가는 경매 좋다, 누군가는 토지 좋다, 누군가는 상가 좋다, 누군가는 꼬마 빌딩 투자해라. 이런 것처럼 뭐 김재경 소장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라.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는 신축 아파트의 완성이잖아요. 네. 근데 나는 신축 아파트 시장도 볼 줄 몰라.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재개발 재건축 돈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집합해가지고 쫙 써봤습니다. 네, 이런 것 중에 제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? 이게 제일 궁금해요.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근데 그럼 구체 PIR이 몇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수치도 고무줄입니다. 어느 기사 보면 PIR이 뭐 16배다, 어디는 18배다, 어디는 20배도 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. 네네. PIR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죠. 분자와 분모값을 가지고 장난질 치기가 너무 좋아요. 보통 소득을 얘기할 때는 중위소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. 그럼 중위소득 기준이게 되면 가격도 중위주택 가격을 기준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?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. 제가 그래서 책에서도 직접
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책에서 보니까 그걸 다 이제 네. 명시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위소득도 우리가 1인 가구냐 몇인 가구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. 예. 네, 그러면 우리가 중위주택 가격이 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5억 정도밖에 안 돼요. 그것도 이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, 보는 거. 네, 왜냐면 이것도 아파트에 대한 중위 가격이냐, 네. 빌라냐, 단독이냐, 연립이냐, 여기서 또 전체 종합이냐, 모든 주택에 대한 총합이 다 다르죠. 주택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군요. 근데 서울특별시 가격이 비싸요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게 우리가 KB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이 넘어갑니다. 예. 그런데 서울의 연립 다세대 평균 가격은 4억이 채 안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빌라 매수하기 어려워요라는 거는 틀린 말이죠. 그렇죠. 내가 연봉이 뭐 낮아. 내 월 소득이 200~30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빌라 매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겠죠. 뭐 빌라가 뭐 4억짜리가 어딨냐. 역세권에 뭐 신축 찾아오면 빌라도 6억, 뭐 7억도 있고 그렇다더라.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눈높이를 아까 말했잖아요. 빌라도 오래된 빌라도 있을 거고, 네. 신축도 있을 거고, 역세권이 있을 거고, 비역세권이 있을 거고 다 다른 게 그게 이제 중위값도 있는 거고 평균값도 있는 건데 내 눈높이 자체가 애초에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. 내가 보는 거는 사실 평균 이상의 주택들을 보면서 내 소득은 평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위 가격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장난질을 왜 칠까라고 하면 자꾸 문제가 있다, 집값이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정책을 개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. 전 그렇게 봅니다. 애초에 서울 부동산을 서울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지금 외지인 투자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. 4명 중에 1명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주택을 산대요. 정확하게 예를 들어 잠실에 사는 사람이다. 그럼 잠실에서도 맞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맞벌이 부부 연소득 합쳐가지고 잠실 집값과 PR 매겨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외지인들이 이제 서울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논외가 되는 거죠. 실질적인 소득 대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의 이전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자산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은 집값이 뭐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안전자산인 것 같아요. 내가 서울에 내가 파킹을 해놓을 거야. 에셋 파킹이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자산가들이 싹 정리해가지고 여기로 온다. 그거는 PR로 얘기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. 그러니까 즉 우리가 돈이 몰리는 식으로 갖다가 쏠리는 그런 부분들, 아까 말 무조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는 것도 그럼 거기를 매수하는 사람들 소득이 몇일까 제대로 생각해 보는 거고 그리고 꼭 거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난 거주는 지방에 하지만 자산을 서울로 이전할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측면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꾸 PIR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. 아니 뭐 PIR 이거 하나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사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PIR이 부담스럽지 않다. 내가 못 부담하는 것 뿐이지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거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뜻이네요. 이게 사실 책을 몽땅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. 제가 조금씩 줄여서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미천이 다 들어가면 책을 안 사요.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,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